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이슬라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조금 특별한 집인데요. 바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홈스테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학생들을 저희 집에서 키웠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저희 부모님은 한국인 중학생을 받아 뉴질랜드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숙식도 제공해주면서 학부모처럼 학교 관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리도 해주는 일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자식처럼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외동딸인 저였지만 언제나 친언니 같은 언니들이 생기고는 했어요. 물론 그 언니들이 몇 년마다 바뀌는 슬픈 일을 겪어야 했지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꼭 한국인 학생들만 홈스테이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받았던 학생이 한국인 학생이었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나 착한 성격,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학업도 열심히 하며 중학교 3년 동안 잘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동안 부모님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음번 학생을 받을 때에도 첫 학생의 영향이 컸습니다. 또 새로운 문화권의 학생을 받아다서 돌보는 것보다 그래도 한국 학생이 저희 집에 머물렀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 학생들만 골라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웃긴 게 저는 한국어를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지만 한국어를 꽤나 잘해요. 특히나 요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진 분위기에 제가 한국어로 말하고는 하면 주변 친구들은 너무나 신기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하죠. 한국 학생이 저희 집에 머물렀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도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물며 어렸던 제가 어릴 때부터 접해온 한국어와 한국 문화 덕분인지 제가 마치 한국에 유학을 다녀온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다른 재미있는 것들도 많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 집은 집안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어야 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뉴질랜드에서는 낯선 문화였습니다. 저희 집도 이 낯선 문화를 한국인 학생을 홈스테이 손님으로 받으면서부터 실행했었죠. 그래서 늘 저희 집으로 뉴질랜드인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불쾌해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주변 이웃들이 신발을 벗는 생활에 대해서 팁 같은 것이 있는지 이제 드디어 우리 집도 실내 맨발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그 습관을 어떻게 들이면 좋을지 같은 질문을 하고는 하죠.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해서 익숙하고 잘 아는 저희 집이었지만 유난히 요즘 따라 한국 문화가 많이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당연히 한식 요리를 할 줄 아시는데 저희 집에 홈파티가 있으면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는 하죠. 어떤 사람은 시내에 한식당을 열 정도라고 극찬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 엄마 요리 솜씨가 그 정도는 아니기는 하죠. 단순히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에 그런 칭찬을 하고는 하는데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저희 집에서 4명의 한국인 학생을 키워보내고 이제는 5번째 학생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서 온 학생들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가르치고 교육적으로도 정말 열심히 도움을 주어왔듯 이번 5번째 학생에도 큰 공을 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지은이를 마지막으로 15년간 해오던 홈스테이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보다 동생 나이대의 한국 학생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라는 학생이 오게 되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 역시나 3년간 홈스테이를 할 것이라고 계약을 하고 들어왔죠. 저도 이제 막 대학교에 진학해서 지은이 공부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는 선생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고요. 마지막 아이인 만큼 더 신경 쓰고 더 잘해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지은이와의 인연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한국 아이들처럼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던 지은이는 그동안 저희 집에서 돌보았던 한국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가장 내성적인 성격을 지녔던 아이이고 가장 영어 실력이 부족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동안 왔던 친구들은 처음에 당연히 영어를 잘 못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공부를 해오고는 해서 집안에서부터 아예 말이 안 통하는 일은 없었는데 지은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많이 경험해온 한국인 아이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저희 집에서는 지은이의 마음을 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지은이를 잘 돌보았고 지은이는 내성적인 성격에서 점점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외향적인 성격이 되어야 이곳 뉴질랜드에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친구가 많아진 만큼 영어 실력도 더 늘 것이고요. 그리고 활동적인 수업이 많은 뉴질랜드의 특성상 내향적인 유학생 친구들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지은이는 뉴질랜드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적응했고요. 친구들도 많은 밝은 성격의 평범한 소녀로 지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알고는 있었고 너무나 예상되는 일이었지만 역시나 그 순간이 오게 되었죠. 바로 지은이와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요. 지금까지 지은이 이전에 4명의 학생을 보낼 때마다 저희 집은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 지은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심정은 더 슬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홈스테이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는 한국 학생을 받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은이가 그동안의 아이들보다 가장 큰 성장을 이루어낸 아이라 그런지 유난히 부모님이 애정을 많이 쏟아붓기도 했었고요. 저도 지은이를 애정 있게 돌보았기 때문에 그동안 언니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잠시일 뿐이고 지은이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잘 살기를 바라야 하는 입장이죠. 좀처럼 적응되지 않는 작별 인사는 반복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을 찾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또 한 번의 힘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덩그러니 남겨진 방 한 칸을 볼 때마다 그동안 저희 집을 거쳐간 한국인 아이들이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반가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저와 부모님을 한국에 초대한 것인데요. 대학생이 된 지은이가 저희를 초대한 것이에요. 지은이 부모님도 저희 집에 머물면서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그리고 학업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생이 된 지은이가 저희를 초대하고 싶다고 한국 부모님께 말씀드렸나 봐요. 그리고 지은이의 부모님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지은이가 직접 저희를 데리고 다니며 한국 구경도 시켜주겠다며 말이죠. 그동안 이런 제안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늘 저희 집에는 새로운 한국 학생이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로 장기간 떠나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저도 학생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에 저희 집에는 덩그러니 빈 방만 남아있고 새로운 한국인 학생은 없었으니 이제는 정말로 한국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익숙하고 편한 감정이 들기는 하지만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는데 너무나 설레고 기대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어 공부를 한답시고 한국어 토론 모임에도 나가보고요. 한국으로 초대한다는 그 말을 듣고 한국으로 가기 전까지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으로 가게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상당히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셨고요. 그렇게 한국에서 몇 년 만에 지은이와 재회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생답게 뉴질랜드에 있을 때보다 더 잘 꾸밀 줄 알고 훨씬 예뻐지고 멋져졌어요. 뉴질랜드와 한국은 시차가 조금 있는데요. 썸머타임 적용 유무에 따라서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차이 난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 정도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시간이라서 한국을 여행할 때 부담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뉴질랜드에서만 먹어보던 한식을 드디어 한국 땅에서 처음 입에 댈 수 있었습니다. 시내에도 한인 식당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은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식사를 했지만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자라는 곡물들이냐 야채들은 약간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자라난 재료들로 한국 음식을 만든 식당에서 밥을 먹어보니 뉴질랜드에서 먹었던 한식보다 더 깊은 맛이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한국의 도심을 돌아다닐 때마다 뉴질랜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 도시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오클랜드에 4개의 지하철 노선도가 있고 뉴질랜드에서는 이 4개의 지하철만으로도 오클랜드 주변의 대부분을 가볼 수 있는 것과 반대로 한국에서는 수십 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규모부터 다른 한국의 모습이었죠. 한국은 상당히 발전한 나라라는 표현을 넘어서 아주 고도로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한국에 처음 와본 사람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눈부신 곳이었습니다. 밤거리에 밝게 빛나는 간판들은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명칭에 걸맞는 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밤이면 거리에 불들이 꺼져서 무섭기까지 한 뉴질랜드의 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밤거리를 더 보고 싶고 더 걸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컸지만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시간이 조금 더 빠른 관계로 저희 가족은 초저녁부터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차 적응에 어려움이 없는 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시간 차이가 주는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더군요. 그렇게 이틀 정도 한국에서 지내고 나니 밤늦게 한국의 거리를 돌아다녀 볼 수도 있었는데요. 밤까지 펼쳐진 야시장에서 저희 가족은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사 먹어보기도 했고요. 예전에 TV를 보면서 중국이나 인도의 길거리 음식이 위험하고 위생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했는데
한국처럼 선진국에서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동거리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화려한 모습을 사진에 담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한국의 바다를 보러 가거나 산으로 갈 수 있는 하루짜리 여행 패키지 상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심도 좋고 도심의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런 화려한 볼거리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도심 속은 저희 부모님이 즐기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곳일 수 있기 때문에 지은이와 저희 가족은 함께 한국의 산에 올라가 보는 등산 여행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등산할 때 복장이 다들 전문가 같더라고요. 저희만 뭔가 편안한 옷만 입고 있는 느낌이었고 한국 사람들은 다들 전문가답게 형형색색의 다양한 등산 전문 복장을 갖추고 있었고 신발과 양말까지 갖추어 입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참 신기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산 직후 이제 성인이 된 지은이와 저희 가족들은 함께 산 아래 있는 작은 음식점에 들어가서 한국식 온돌 위에 앉아서 따뜻하게 피로를 녹이며 파전에 막걸리도 한잔했고요. 이게 무슨 음식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등산 직후 피로한 몸을 이끌고 한국에서 이렇게 음식과 막걸리를 먹게 되니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밤 늦은 시간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요. 그 투어의 일정대로 따라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처럼 대도심 말고도 한국의 시골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가 등산을 갔던 그런 한적한 곳에서도 한국의 도심과 같이 핸드폰 통신은 다 잘 되었고 마음만 먹으면 근처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를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있었어요. 건물들이 높지 않고 다 낮기는 했지만 뉴질랜드에서 시골이라고 하면 전선도 없고 당연히 전기도 없고요. 그리고 수도도 없는 곳도 있어서 자연을 즐기러 여행을 떠나면 캠핑카를 빌리던지 텐트를 가지고 가서 노숙을 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자연경관 여행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렌트카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지은이가 면허가 있기는 하지만 면허만 취득하고 운전을 안 해봤다고 해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저와 아버지의 몫이었는데요. 정말 혹시 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왔는데 그걸 써먹을 때가 된 것이죠. 뉴질랜드와는 운전대가 반대의 위치에 있고 저와 아버지는 둘 다 한국처럼 운전석이 좌측에 있고 도로를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는 곳에 처음 와보기에 더 많이 긴장되고 어려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국의 바닷가도 구경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색다른 여행을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렌트카를 빌려서 정말로 서울을 뒤에 두고 멀리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들이 많으니 매우 긴장하는 마음으로 운전하게 되었고 오히려 긴장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니 더 안 될 것 같던 운전이 여기서는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원래 운전할 때 긴장감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교통체계를 가진 나라에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정말 집중하는 마음으로 했고 차들이 많은 도심권과 고속도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가고 한적한 산을 등산하고 내려와서 시골의 조용한 길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긴장은 풀어졌고 저희는 뉴질랜드에서 하던 대로 좌측 통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아찔한 상황까지 만나게 되었는데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정면으로 마주본 채로 달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상대방 운전자도 이상함을 느꼈을 것이고 쭉 뻗어있지 않은 시골길의 특성상 서로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고 결국 사고를 피할 수 있었어요. 두 차는 정지해야 했고 운전하시던 아버지는 매우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내려와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조금 화난 표정으로 역주행한 저희에게 항의하러 다가온 듯한 한국인 운전자는 머리가 하얀 백발의 신사였습니다. 그 한국인 운전자는 화나는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저희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인 것을 확인하자 허탕하게 웃으며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와 지은이가 재빨리 차에서 내려 한국말로 다시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제가 한국말로 사과를 하자 그 머리가 하얀 한국인 신사분은 오히려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냐며 매우 신기해하는 듯한 모습으로 좀 전에 있었던 화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푸근하고 자비로운 신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질랜드가 운전 방향이 반대인데 이번에 처음 운전해봐서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니 다른 데서 사고가 날까봐 걱정된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저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에게 많이 관대하고 외국인들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지만
한국의 시골 지역에 와서 제가 한국어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 주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골에서 저는 한국의 인심이 더 좋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관심을 가져주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한국 어르신들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도 서울도 물론 좋았지만 뉴질랜드와는 또 다른 한국 시골의 매력에 빠져드셨고 남은 서울 일정도 변경해가며 한국의 바닷가를 둘러보고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는 여행으로 이번 일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바쁜 도심보다 한적한 곳에서 오랜만에 지은이와도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 가면 한국의 화려한 도시만 보고 온다고 하던데 저희 가족은 한국의 화려한 모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표현으로 정이 넘치는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꼭 도시가 아니라 이런 한적한 곳에 차를 가지고 여유 있게 돌아보는 것도 참 좋은 곳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나고 저희는 공항에서 지은이와 한 번 더 눈물의 인사를 하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신들이 홈스테이 하면서 열심히 돌보았던 아이가 성장해서 우리를 초대해주고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냐며 오랜 시간 회상에 잠기시기도 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친숙했던 한국에 가보게 되어서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했고요. 사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따로 지은이를 보러 개인적으로 혼자 한국에 또 가볼 생각이에요. 한번 갔다 오니까 저 혼자 한국에 가도 자신있게 한국을 돌아다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상 저와 저희 가족의 한국 여행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국에 대해서 축복을 기원하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